안녕하세요. 바로 튜터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제 원형 연결 리스트와 이중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돌아와서 스택과 큐에서 이제 연결 리스트 기반으로 구현한 스택과 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스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큐 기반으로 좀 응용해서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스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스택이란 게 다시 이제 리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한쪽 끝에서만 자료를 덮고 뺄 수 있는 이제 이런 형식의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last in first out으로 이제 가장 늦게 들어간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조를 이제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 더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박스가 쌓였을 때 항상 맨 위에 있는 게 항상 쌓일 때 항상 맨 위가 쌓이고 나갈 때도 이제 맨 위가 나가는 형태를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앞에서는 이제 배열 기반의 스택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연결 리스트 기반 스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결 리스트 기반 스택 같은 경우는 배열 스택이랑 좀 차이점을 먼저 보도록 하면 왼쪽에 있는 건 이제 배열로 구현한 스택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스택입니다. 그래서 배열로 구현한 스택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가시화를 시켰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이제 용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박스를 쌓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용기에다가 자료들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형태로 이제 스택, 배열 기반 스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소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 요소들의 그 스택에 현지 위치값을 알려줄 수 있는 이제 탑이라는 변수가 항상 그 스택에서 맨 위에 있는 요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배열로 이제 스택을 구현했을 때는요. 그래서 배열 스택을 이제 구조체화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엘리먼트 버퍼에서 이렇게 유한한 공간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택에서는 이 버프라는 공간에다가 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 기반 스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연결 리스트 스택은 이것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이 각 엘리먼트들, 그러니까 이 각 노드들이 서로 연결 리스트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이 왼쪽 부분은 값이 담기는 공간이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자기참조 구조체에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요소들의 이제 주소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그런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 봤던 그 단일 연결 리스트랑 굉장히 똑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택을 배우고 연결 리스트를 배웠기 때문에 이 연결 리스트 구현한 스택과 큐는 정말 어려운 거 없이 정말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뭐 뒤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 스택 같은 경우는 뭐 구조체화를 시키면 똑같습니다. 스택 노드, 이거 같은 경우 스택 노드는 우리 뭐 이중 연결 리스트나 뭐 단일 연결 리스트 했을 때 그냥 노드 구조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먼트 아이템과 스트럭트 스택 노드 링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노드랑 똑같잖아요. 실질적으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인 아이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노드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 포인터 형식으로 된 자기참조 구조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링크드 스택 같은 경우는 이 스택의 특징이 뭐죠? 스택의 삽입 연산이 일어나는 것은 무조건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겠네요. 스택의 삽입과 삭제가 일어나는 건 무조건 이 한 군데입니다. 무조건 이 맨 위에서만 삭제와 삽입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링크드 스택이라는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이거 그 위치 정보를 이 탑이라는 변수 딱 하나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연결 리스트로 스택을 정상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가는 거는 얘만 나가고 삽입되는 것도 얘만 삽입되니까 굳이 다른 위치 변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링크드 스택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라는 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 기반 스택을 구현하는 건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면 배열 기반 스택과 달리 당연히 고정된 공간을 갖지 않죠. 그래서 배열 기반 스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똑같이 버프 한 다음에 10에서 이렇게 유한한 공간을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스택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면 이런 한계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뭐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그 우리 메인 메모리의 용량이 다 차기 전까지 계속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연결 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배열로 구분한 스택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걸 쳐놨는데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칸막이 이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칸막이가 얘는 유한한 공간이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칸막이 없는 거는 무한한 공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의 특징인 RIFO, 그러니까 Last In First Out이죠. 후입 선출의 개념을 이용해서 삽입과 삭제 시 탑의 위치에 노드만 변경하면 되죠. 말씀드렸듯이 연산은 항상 여기서만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푸시 함수, 이제 삽입 함수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도록 하죠. 이 삽입 함수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합니다. 보면 이 스택 노드 한 다음 U 노드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또 우리 동작 할당 이 포인터로 이제 선언했으니까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여기 U 노드 앞에 별이 있어야 되는데 안 넣었네요, 제가. 아무튼 이거 스택 노드 한 다음에 이 포인터 형식으로 이 U 노드를 동작 할당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주석침 부분은 뭐 따로 이 PPT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if 한 다음에 막 U 노드가 널이면 이렇게 해서 에러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자 삽입될 때는 이렇게만 하면 끝입니다. 이 세 줄머리면 끝나요. 그래서 일단 먼저 unode에 일단 먼저 아이템을 먼저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unode, 이게 새로 들어온 노드 자체가 이제 그 스택에 이제 탑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거니까 먼저 unode의 링크를 먼저 s탑, 그러니까 이전 노드인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전 노드로 이제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s탑을 새로운 노드로 설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푸시 현상이 끝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이거 스택과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앞에서 배우니까 지금 이 푸시 코드가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알면 스택은 굉장히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푸시 연산이 바로 끝난 거고요. 팝 연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팝 연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맨 마지막 그 탑 위치에 있는 노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뭐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일단은 if is empty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뭐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으면 당연히 뭐 처리를 못 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비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일단은 먼저 얘를 잘 보시면 푸시할 때 u노드 한 다음에 동적 할당을 받아서 메모리를 할당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노드 얘를 팝할 때는 당연히 얘를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없애주기 위해서 이 노드라는 이 변수를 하나 선언해주고, 이렇게 해제할 때 이게 뿌리한 다음에 노드에서 얘 할당 받았던 거를 이렇게 해제를 해주는 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팝 같은 경우는 팝을 할 때 바로 그 요소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지워진 다음에 그 지워진 요소가 갖고 있는 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 엘리먼트 아이템이라는 거 해가지고 이 삭제 대상의 노드에 값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s탑은 s탑의 링크,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삭제 대상이잖아요. 삭제 대상이니까 다시 그 탑을 이전 노드로 이제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더럽네. 아무튼 엘리먼트 n이 삭제 대상을 하면 일단 먼저 얘를 지워주기 전에 이 s탑을 얘를 이렇게 향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지워줘야 되잖아요. 그랑 똑같습니다. 일단 뭐 PPT 좀 더럽긴 한데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탑의 위치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지워주는 거 꼭 필요하죠. 그게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 정보를 갱신을 해준 다음에 메모를 해제해주고, 이렇게 걔가 갖고 있던 값을 리턴해주면 그렇게 하면 팝 연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 기반 스택과 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연결 리스트도 배웠고 스택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뭔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뭘 할 거냐, 스택을 이용해서 좀 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를 제가 하나 좀 갖고 와봤는데, 이 스택을 이용한 괄호 검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책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스택을 사용하지 않고 구현한 것과 두 번째로는 이제 스택을 사용해서 구현한 거, 이 코드의 차이점을 먼저 분석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 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지금 이 중괄호, 소괄호, 대괄호 이 조합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배열 같은 거를 선언하고, 그러니까 if에다가 조건문을 써줄 때 뭐 이런 식으로 if 쓰고 괄호 열고, 뭐 배열일 공간이면 a라는 배열이 있다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a의 다섯 번째 인덱스가 뭐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문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괄호를 체크합니다. 괄호 있고 괄호 있고,
괄호 이게 연 게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닫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연 게 있으니까 닫는 게 있구나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여기 지금 닫는 것도 있죠. 여기 앞에서 여는 게 있었으니까 닫는 게 있구나 해서 이 문장은 맞는 거다 라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코드를 좀 바꿔서 if a의 5번째 인덱스에 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보시면 이게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이게 소가로인지 중가로인지 대가로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대가로로 칠게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가로, 이게 중가로, 이게 중가로, 대, 중, 소. 저도 잘 몰라요. 저 이거 수학 안 한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좀 용어를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얘기할게요. 잘 보시면 이 대가로가 먼저 왔죠. 이 대가로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얘가 소가로 나와있네. 소가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는 대가로가 소가로가 나와 있고요. 잘 보시면 이게 이 오 오른쪽에 있는 게 소가로가 아니라 대가로가 왔어요. 이게 온 거예요. 지금 이게 볼록한 거. 이거 잘 보시면 이 이전에 있던 게 이렇게 소가로에 여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만난 게 대가로에 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괄호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문법은 틀린 거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왼쪽 괄호와 오른쪽 괄호의 개수가 당연히 같아야죠. 이렇게 이 예제를 보면 이렇게 세 개 연 게 있으면 세 개 닫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 얘는 여는 게 2개인데 닫는 게 3개예요. 그러면 개수가 맞지 않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은 타입의 괄호에서 왼쪽 괄호는 오른쪽 괄호보다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우리 이 부분 봤던 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대가로끼리 이게 열고 닫고 있는 게 하면 오케이. 대신에 대가로 여는 게 있는데 갑자기 소가로 닫는 게 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서로 같은 타입끼리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다 있는 타입의 왼쪽 괄호에 오른쪽 괄호는 서로 교차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쓸 때도 우리 이거 쓴 다음에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순서가 다 맞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쌍으로 순서가 잘 맞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서로 얘는 엇갈렸죠. 엇갈린 경우에는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본다 했었잖아요. 첫 번째로는 스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코딩으로 구현한 괄호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코딩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코드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체크하지 않았어요. 한번 여기서 좀 궁금한 사람은 이 코드를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에다 코딩을 한 다음에 실행하면 시켜보도록 하세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지금 괄호 검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알고리즘 문제를 좀 온라인의 알고리즘 문제를 좀 많이 풀게 돼요. 그때 이제 이 괄호 검사 프로그램과 비슷한 유형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메인 함수부터 먼저 살펴보면, 메인 함수에 if 체크란 메소드를 이제 괄호 검사 프로그램 만들 거거든요. 이 체크 안에 매개 변수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넣어주면, 문자를 넣어주고 얘가 맞으면 이제 success, 그다음에 틀리면 fail이라는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라는 메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 뭐 문자열을 인수로 받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인트 플래그, 플래그 이거 안 쓰는데 왜 넣었죠? 아무튼 이 플래그 그냥 빼고요. 그다음에 i랑 j라는 이제 인덱스 변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괄호를 계속해서 이 개수를 카운트를 해줄 이 카운트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캐릭터 한던 previous 캐릭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하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코딩을 한 거고요. previous 캐릭터 이거에 대해 역할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while 한 다음에 메시지 i번째가 널이 아닐 때 미안합니다. 이거 널이라 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아무튼 널이 아닐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 자체가 뭐라 했었죠? 이 말 자체가 문자를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간다는 거라 했었죠. 가는 거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딱 돌 때마다 이 천재 문자를 한 글자씩 갖고 와서 바로 스위치를 돌려버립니다. 스위치를 돌려서 이게 케이스 한 다음 이 여는 거 3개 중 하나면 프리비스 캐릭터의 j 번째에다가 이 현재 문자를 저장하나 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뿔뿔, 이 카운트 역할은 뭐라 했었죠? 이 괄호가 여는 게 있으면
뿔뿔이 시켜줄 거고, 이렇게 닫는 게 있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총합적으로 이 첫 번째 조건,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해주는 거죠. 개수 같다는 게 뭐예요? 개수, 얘는 뿔뿔해서 이 세 개 여는 게 있으니까 카운트가 3이겠죠? 이 닫는 게 세 개 있다는 뭐예요? 닫는 게 세 개 있다는 게 마이너스 3이라면 총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문자를 다 돌았을 때 카운트가 0이라는 말은 괄호 검사가 성공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1번은 카운트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J뿔뿔, 그래서 프리비어스 캐릭터 J번째, 이 프리비어스는 좀 이따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줄 건데, 이 J번째 이렇게 좀 J번째를 늘려주고 브레이크를 해주고요. 근데 그게 없네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우리 메시지 I번째에서 계속해서 이 I번째 있는 거 갖고 오잖아요. 이 코드를 보니까 I뿔뿔이 없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고 하고, while의 이 중괄호가 여기서 닫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공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쓴 거예요. 지금 공간이 닫는 게 이 부문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 괄호 앞에 I뿔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I뿔뿔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이게 반복문이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는 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닫는 게 있을 때는 먼저 카운트 값을 먼저 감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스위치한 다음에 프리비어스 캐릭터의 J번째가, 그러니까 이정 상태의 괄호 값을 갖고 와가지고, 일단 얘가 이거일 때 이게 아니란, 이 여는 게, 이 닫는 게 아니란 말이 뭐겠어요? 얘가 아니라 뭐 이렇게 중괄호나 대괄호가 왔을 때는, 아니 소괄호가 왔을 때는 이게 이 괄호 규칙이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리턴 0을 해주고, 0이 이제 실패했단 말이고요, 1이 이제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주고, 얘도 똑같이 이 중괄호일 때 중괄호가 아니면 리턴 0 해주고, 이렇게 소괄호일 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프리비어스 캐릭터 값을 갖고 와서 다 이렇게 케이스별로 이제 검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J 해서 다시 이제 프리비어스가 배열이 있기 때문에 이 배열에 이렇게 캐릭터 이전 문제들이 저장되어 있으면, 현재 여기 있으면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줘야겠죠.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while문 돌면서 I뿔뿔 해주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다 끝내면 최종적으로 if 이 카운트가 00, 카운트가 0이란 말은 똑같이 이제 괄호의 개수가 다 맞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걸 해주고, 아니면 이제 실패했다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제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지났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한번 그대로 그려보도록 하죠. 지금 이 실습 코드, 바로 이게 이 지금 문제열로 들어간 거를 기반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돌면서, 첫 번째 게 괄호가 있는 부분만 좀 검사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중괄호 여는 게 나왔죠. 중괄호 넣었으니까 여기 케이스에 걸리게 되겠네요. 그래서 프리비어스 캐릭터를 일단 먼저 보시면, 이 바로 0번째에 이 중괄호가 들어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J 같은 게 1이 되는 거고, 카운터도 현재 1이겠죠. 뿔뿔 됐으니까 브레이크 되고, 또 이렇게 A 같은 이제 스킵하게 되는 거고, 똑같이 여기 보면 이제 소괄호로 만나게 되네요. 소괄호 만나면 일단 프리비어스 J번째 또 기록을 하게 되는 거니까 똑같이 이 배열에다 해주고, J 뿔뿔 해주니까 현재 J는 2고 프리비어스 두 번째 원소에 이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계속 지나가면 I랑 플러스랑 1은 다 지나가게 되는 거고, 바로 여기 닫는 소괄호가 나왔네요. 닫는 소괄호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었죠? 일단 미안해요. 일단은 우리 여기 단계에서 카운트 뿔뿔 돼서 이게 2로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닫는 소괄호가 나온다고 하면 이 케이스에 걸려서 일단 카운트 마이너스를 해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운트가 1이 되는 겁니다. 2에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비어스 J번째에 따라서 일단 봐봐요. 현재 프리비어스 J가 몇이었죠? 얘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비어스 캐릭터가 이거일 때 바로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네요. 일단 프리비어스의 이제 현재 지금 이 소괄호 여는 게 저장이 돼 있고,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게 닫는 소괄호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기 조건식에 걸리지 않고 계속 이제 바로 또 다음 반복모드 이동이 되겠죠. 자, 그다음 바로 여기 대괄호 이게 닫는 게 나왔네요. 여기 보면 이제 바로 여기서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왜냐면 대괄호 여는 게 없잖아요.
네, 여기서 똑같이 이 케이스 만나면 여기 되는 거고, 이 프리비어스 캐릭터의 첫 번째 원소에 이 중괄호가 들어가지고 중괄호 여는 게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 보면 닫는 소라고 들어가 있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걸려서 실패했다는 게 나오게 되겠죠. 대신에 여기 이제 이 대괄호가 없이 바로 이제 는 한 다음에 계속 진행이 됐으면 이거 같은 정상적으로 이제 수행이 됐다고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프로그램 돌려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일반 코딩으로 괄호 검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책에 있는 건데 책에 있는 거 같은 경우 뭐 따로 뭐 별거 없습니다. 얘도 똑같이 이 위에 코드는 다 똑같은 거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스위치 보시면 이 여는 거 있을 때는 푸시한 다음에 스택에다가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이 현재 문자를 이제 집어넣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닫는 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is empty 한 다음에 당연히 비어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여는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닫는 게 먼저 닫는 게 나온다면 맞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리턴 한 다음에 실패했다라고 하고, 아니면 이렇게 뭐 현재 이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문자들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하나씩 가까워가지고 얘가 일단은 우리 앞에 했던 이 스위치 케이스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구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이렇게 지르고 다 실패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찍게 되고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is empty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일반 코딩으로 구했을 때는 이 맨 마지막에 이 카운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 종료가 이제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스택을 이용해서 판단해주고 있죠. 최종적으로 우리 이 스택에 값이 남아 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여는 게 닫는 거보다 적었다는 소리예요. 아 잠깐만요. 맞죠? 여는 게 닫는 거보다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쵸? 여는 게 3개 있었는데 닫는 게 2개 있어.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하나가 지금 하면 이게 이 닫는 케이스를 만날 때마다 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가 서로 틀리면 is empty 한 다음 이가 당연히 정상적으로 반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가 같은 경우는 리턴 실패했다고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성공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택을 이용한 괄호 검사 프로그램은 스택을 저장소의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앞에 이 일반 코딩을 구했던 거는 이 previous 캐릭터라는 배열에 이제 주목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 previous 캐릭터랑 이 count라는 변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 코딩과 스택 이 기능 똑같이 하는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스택 같은 거 잘 안 씁니다. 잘 보시면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앞뒤로 가면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 스택 기반이나 일반 코딩이나 좀 뭐랄까 코드 차이가 많이 없어요. 코드 차이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굳이 뭐 이런 문제 푸는데 스택까지 쓰면 뭐 너무 투머치니까 실제 알고리즘 할 때는 대부분 그냥 일반 코딩 써서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온라인 알고리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한번 좀 맛보기로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실습 동영상에서 할 건데, 이거는 스택을 이용해서 중위연산자를 후위연산자로 변환하는 계산 프로그램 만들 건데, 이 중위연산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 더하기 2로 하죠. 1 더하기 2 같은 게 이제 중위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연산자는 뭐냐면 이 숫자 사이에 연산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중위연산자를 쓰고 컴퓨터에서는 후위연산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이 후위연산 같은 경우는 이걸 똑같이 후위연산을 바꾸면 1, 2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연산자가 이 숫자보다 뒤에 있게 되죠. 이런 형태를 이제 실습 동영상에서 살펴볼 테니까 일단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영상 여기서 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바로 Q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